안녕하세요. 퀘스트3를 지난 6일간 사용한 후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VR 헬스 전문 리뷰어는 아닌데요. 퀘스트를 꾸준히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 번 킬 때 30분 정도씩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PC VR도 마찬가지고요. 흔한 캐주얼 유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사용기 또한 라이트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사용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다뤄주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만족스러웠던 부분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퀘스트3에서 꽤나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렌즈가 바뀌고 듀얼 LCD 패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상도가 퀘스트2 대비 30% 증가했으며 스윗스팟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색하게 눈에 보이는 화면이 전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퀘스트2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갓레이스 형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렌즈 간격 미세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퀘스트2에서는 3가지 설정으로밖에 조절할 수 없었지만 퀘스트3에선 58mm부터 71mm까지 1m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화질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제 와이프는 동공 간격이 61mm입니다. 퀘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58mm로 설정을 하던 63mm로 설정을 하던 초점이 미세하게 맞지 않았다면 퀘스트3에서는 정확하게 61mm로 설정할 수 있어서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색 재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론 색이 좀 더 밝고 진하게 표현된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검정색 재현력은 큰 향상을 느끼지 못했고요. LCD의 태생적인 한계인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상 가로 시야각이 15%가 증가하였는데요. 체감은 어느 정도 되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크게 향상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영상 시청 시 어느 정도 화질 향상이 있었느냐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전용 앱으로 보는 것보다 웹브라우저에서 시청 시 화질이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XR2 2세대 칩은 AV1 코덱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데요. 그 덕에 이제 유튜브에서 8K 영상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용 앱에선 아직 4K 영상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넷플릭스의 경우 제가 막눈이어서 그런지 퀘스트 때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저해상도 영상만 재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퀘스트 헤드셋으로 꼭 넷플릭스 영상을 보셔야 한다면 버추얼 데스크탑과 같은 앱으로 PC에 연결해 스트리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착용감입니다. 헤드셋의 두께가 많이 얇아진 덕에 무게중심이 앞면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스트랩은 기존과는 달리 뒤통수의 두 점에서 헤드셋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인터페이스의 지지도 좀 더 푹신한 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로 인해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로 하는 게임이나 피트니스 앱을 플레이할 시 퀘스트 때만큼 스트랩을 조이지 않아도 훨씬 안정적으로 고정된 느낌이 들었고 앞면을 압박하는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조이는 플라스틱 슬라이더 위로 나일론을 다시 입혀서 뒤통수에 닿는 느낌이 덜 딱딱한 것도 작지만 착용감을 향상시킨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면재질로 바뀐 폼 커버는 앞면에 닿는 느낌은 향상시켰지만 기존의 실리콘 커버와는 달리 땀이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1, 2년 사용 후 냄새가 배거나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또한 헤드셋의 무게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후 목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패스트루입니다. 패스트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헤드셋 착용 시 차단되는 시야를 헤드셋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해결한 것인데요. 메타와 애플이 밀고 있는 혼합 현실의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패스트루가 퀘스트2는 흑백의 굉장히 저해상도였습니다. 퀘스트3의 패스트루는 풀 컬러에 해상도는 10배가 높다고 메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는 퀘스트 프로의 스펙보다도 더 높고 핸드폰이나 모니터 화면에 텍스트를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발표 내용과 어느 정도는 일치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나 핸드폰에 적혀있는 글을 읽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보고 있으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더라고요. 거기에 광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사용하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잠깐 사용하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장시간 사용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퀘스트3에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을 고려해봤을 때 패스트리의 주 활용처는 결국 혼합 현실이 가미된 게임이나 앱이 될 것 같습니다. 퀘스트3에 기본 탑재된 First Encounters라는 혼합 현실 테크 데모입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유저가 있는 공간을 먼저 스캔합니다. 단순 벽만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물을 스캔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3D 오브젝트들이 큰 이질감 없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뎁스 센서 활용으로 이 귀여운 외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사물에 대해 가려지거나 혹은 그 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데요. 몰입감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그 밖에 혼합 현실 기술을 잘 활용한 앱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피아노 비전이라는 앱입니다. 메타의 광고에도 등장했던 이 앱은 실제로는 아직 출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 밖에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신스라이더도 혼합 현실 관련 업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게임이나 앱들이 어떤 식으로 이 혼합 현실 기술을 사용할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변경된 컨트롤러의 묵직하고 좀 더 강한 진동,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아날로그 스틱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퀘스트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스틱은 360도를 돌린다고 돌려도 원이 약간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라면 퀘스트3는 부드럽게 360도가 다 돌아갑니다. 만약 이 아날로그 스틱으로 격투 게임을 한다면 기술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링리스 디자인인데요. 기존에는 각 링 안에 4개의 적외선 LED가 있어 트래킹을 보조했으나 퀘스트3에서는 링이 사라지면서 트래킹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실제 퀘스트3 컨트롤러에는 저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간 동안 컨트롤러가 트래킹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헤드셋 높이보다 팔을 더 높게 들었던 경우나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했어도 트래킹이 미스가 났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영상은 비트세이버의 KDA 팝스타 엑스퍼트 난이도에서 플레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역대가 강화되고 음량이 커진 스피커도 소소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애매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은 향상된 퀘스트3의 성능을 보여줄 만한 타이틀의 부재였습니다. 새 칩이 탑재되면서 퀘스트2 대비 CPU 성능이 약 1.44배, 그래픽 성능이 약 2.6배가 향상되었다고 자랑하였지만 이 성능을 충분히 활용한 게임은 아직 하나도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퀘스트2 게임 중 몇몇은 텍스처 향상 업데이트를 받을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Red Matter 2를 제외한 다른 게임은 아직 업데이트가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명해진 화면에서 보니 퀘스트2 게임들의 낮은 그래픽이 더 티가 나는 느낌일까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신작들은 11월, 12월에 출시 예정이므로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가격이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은 퀘스트2의 가격을 기억하실 텐데요. 3년 전에 출시되었던 퀘스트2 베이스 모델은 캐나다에서 400불이었습니다. 퀘스트3는 128기가 베이스 모델이 650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비세는 별도이고요. 거기에 용량 장사하겠다고 256기가 모델은 스킵하고 512기가 모델만 내놓고 가격은 850불로 책정하였습니다. 애플의 상수를 배워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VR 헤드셋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퀘스트3의 가격이 꽤나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드셋의 성능이 미화로 출시가 1,500불이었던 퀘스트 프로를 여러 부분에서 능가하니까요. 얼리 어댑터나 헤비 유저들에겐 충분히 납득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퀘스트3는 그런 니시 마켓을 노리는 제품이 아니니까요. VR 헤드셋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메타는 이 가격이 라이트 유저들에게도 어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메타버스의 빌리버인 저는 퀘스트3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유저들이 쉽게 지갑을 열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사용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